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이제 금요일까지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니 해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체의 이름으로 법안 2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두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내용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법안을 놓고 이제 검색을 할 때 검사하고 수사 이 2개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는 법 규정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 혹은 삭제한 곳에다가 경찰관, 사법경찰관이라는 말로 대체를 하는 뭐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법사위원회 통과까지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25일, 26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26일 지나고 28일쯤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시킨다. 이제 이런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튼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휙 지나간 다음에 법사위원회 또 이제 국민의힘 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또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미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박범계 법무장관한테 이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표를 냈는데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립니다. 8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후 2시에는 고검장 회의, 오후 7시에는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회의는 말이죠. 이미 그 검찰총장이 그 사표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그 법안 처리를 뭐 이건 100% 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4글자가 나옵니다. 집단행동. 집단행동. 가령 비유가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이 자퇴를 했다. 뭐 교장 선생님이 자퇴를 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맹 휴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안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고검장 이제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리면 우리도 같이 검찰총장과 행동을 해야 되느냐, 사표를 내야 되느냐, 집단 행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지금 끝까지 이 검수완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끝까지 해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지켜보시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우리나라 검사 숫자가 2,300명쯤 됩니다. 2,300명. 근데 이번에 이 검수완박은요, 검사들 손에 가장 상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검사들의 존재 이유인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들의 존재 이유. 오늘부터 당신들은 껍데기만 검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검사도 뭣도 아니야. 이제 이런 비슷한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2,300명 아마 똑같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사실에 앉아 있어 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좀 거창하게 말해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의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172명,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행동을 같이 할 무소속 의원들이 또 서너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의당 국회의원이 6명인데 이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령 4월 28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 그때 필리버스터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기한 토론인 것이지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잘라내려면은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뜻을 모아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5분의 3. 그러면은 우리 재적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300명의 5분의 3이면 5로 나누면 5, 6, 30, 60명 곱하기 3 하면은 180명이 되는 겁니다. 300명의 5분의 3이 일치된 의견으로 필리버스터 끝내다오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5분의 3 계산하면 180명.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172명, 8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8자리. 그래서 이제 정의당한테 뭐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정치가 생물이면서 공짜가 없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한테 반드시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를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나마 어떤 그 다수 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데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난번 4.15 총선 때 하도 세게 대었기 때문에 그때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말을 믿어도 될까? 검수완박 법안만 통과를 시키고 필리버스터 그것만 딱 중단을 시켰는데 이제 지방선거는 또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데요. 이번 검수완박,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뭐 수사에 관한 권한을 쭉 그 이 나열해 놓은 그 법 조항을 다 삭제해 버리는 것, 이게 본질이냐? 아니다. 진짜 본질은 부칙에 있다. 여러분 모든 법이 말이죠. 헌법도 그렇고 일반 법률도 그렇고 부칙은 대개 이런 겁니다. 이 법은 3개월의 뭐 유예를 거친 다음에 2022년 뭐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대개 부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발의한 그 법안의 부칙을 봤더니 부칙 2조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검사 당신네들이 수사하던 거 경찰한테 줘, 이겁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 이렇게 딱딱하게 해놨지만 국회라고 하면 안 되죠. 야당은 지금 거기에 동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뺏어서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경찰한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뭐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그다음에 저희가 썸네일을 달아놨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사건. 이제는 사위가 아니라 엑스 사위가 되겠지요. 딸 문다혜 씨의 엑스 허스번드, 전 남편 사건. 이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타이 이스타젯 사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이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태국에 있는 회사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취업 특혜 의혹은 서 씨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부부관계였던 2018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지검이 해왔던 일을 전북경찰청에 넘겨라 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러면은 전북지검은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것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이고 자료가 상당 부분 쌓여 있는데 경찰청으로 가면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왜 이혼을 했을까? 문다혜와 그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는 왜 이혼을 했을까? 뭐 두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풍문처럼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시 김광일쇼에서 제작진이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이 둘은 이혼했다라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확인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당히 그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이어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좀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였던 이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의 고위 간부였던 서모 씨가 도대체 이상직이라고 하는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을까라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서모 씨와 문다혜 씨가 계속 법적인 부부 관계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수사가 이렇게 연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나의 남편인 서모 씨가 태국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숨은 의도는 대부분 부칙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부칙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자 이제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수 완박 입법 강행 방침에 침묵한다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다. 법사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체가 이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어떤 입장도 없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 저 청와대 참 시간이라는 말 쓰기 좋아요.
뭐 책 냈다 그러면 조국의 시간, 한명숙의 시간, 뭐 지금은 뭐 국회의 시간, 거기 이런 말 만드는 사람 머릿속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시간이야. 국회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은 어디 갔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딱 22일 남았습니다. 5월 9일까지 오늘부터 헤아리면 22일 남았습니다. 22일 중 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사실은 2주 남짓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의 시간은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 대답 좀 해보세요. 대통령의 시간은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의 시간은 뭐 비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그랬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심기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헛웃음이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웃는 낯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러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의 어떤 심경 이런 것들 글쎄요, 청와대 하루라도 청와대에 더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다는데 막상 청와대를 떠나려고 하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건지 아니면 딸이 이혼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퇴임 이후에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잊혀진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예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충정을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날이 오기는 오는군요. 한동훈 검사장이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이해한다. 그 충정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 친정부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바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온 그런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 내가 코드를 맞춘 검찰총장으로서 뭐 이런저런 일은 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해왔소이다만 그러나 나의 존재 이유를 허물어버리는 것 내가 이건 못하겠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이름이 아주 오욕의 이름으로 남는 건 이름도 오수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패러디물 해서 내가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오욕의 역사의 핵심적인 주인공이 되는 일만은 내가 못하겠어. 검찰총장들이요 물러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후배들한테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뭐 다른 요구는 다 들어줄 수 있어도 후배들한테 앞으로 수십 년 뭐 100년 가까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검사들의 손에서 아이 수사권을 뺏어가는 일에 검찰총장이 두는 번이 뜨고 가만히 있었다더라. 이 욕만은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충정을 이해한다. 공직자로서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2명을 임명을 했는데 2명째 옷을 벗게 만든 장본인이 됐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임명 검찰총장 2명째 옷 벗게 만든 완박 폭주. 그럼 첫 번째 옷 벗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첫 번째로 옷을 벗었지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뭐 직무배제한다, 뭐 중징계를 계속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중대범죄 수사청, 중수청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시킬 것처럼 하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호련한 옷을 벗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 후임으로 왔던, 그래서 이제 후임은 절대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보내야지 해서 보냈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번에 옷을 또 벗은 겁니다. 임기가 한 달 가까이 1년 가까이 남았죠. 옷 벗어버린 겁니다.